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구속된 김건희 씨가 오늘 오전 중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처럼 독방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남부구치소입니다. 네, 현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20명 남짓한 지지자들이 구치소 앞에 모였었는데요. 구속 환영 집회가 오늘 계획됐으나 우천으로 취소돼 구치소 앞은 간혹 오가는 사람만 있고 모인 사람은 없이 조용합니다. 어젯밤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는 구속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오늘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 신고된 집회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구치소 주변을 순찰하고 있지만 별도 기동대 동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은 겁니까? 네, 구속된 김건희 씨는 오늘 오전 구치소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수용동에서 정밀 신체 검사를 받고 사복 대신 수용복으로 갈아입는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수용번호를 받은 뒤 머그샷 촬영도 했습니다.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김 씨에게는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식단이 제공됩니다. 다만 수용 장소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곳이 아닌 독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김 씨에 대한 전담 경호 인력은 모두 철수하고 전담 경호관이 수용 감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때는 어제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특검팀은 어젯밤 구속된 김건희 씨를 오늘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지 않았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우종훈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요? 네, 민중기 특검팀이 구속된 김건희 씨를 언제 조사할지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 씨를 당장 소환해 조사하진 않을 계획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가 입소한 구치소에도 특검 측이 오늘 별도로 방문하거나 할 계획은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김건희 씨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이 됐습니다. 김 씨 측은 현재까지 법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변호인 접견은 내부 논의 후 결정해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네,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죠? 네, 김건희 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 않은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시공업체 21g의 회사와 관계자 주거지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은 앞서 21g이 관저공사를 사실상 총괄하며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냈었는데요. 특검은 당시 업무를 총괄했던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의 자택에 대한 강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또 관저 이전과는 무관하게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있는 특검 조사를 한 차례 받았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체포된 김예성 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고요? 네, 특검은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를 오늘 추가로 조사합니다. 이 특검은 김 씨와 관련된 IMS 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한 게 김건희 씨와 관계 때문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던 김혜성 씨는 어제 여권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귀국해서 체포된 뒤 바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김혜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혜성 씨는 투자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인데 이 집사 게이트를 포함해서 김건희 씨의 구속이 기존 특검 조사를 받았던 인물들의 진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건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한 건가요? 네,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한 겁니다. 특검은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자는 내용의 서면을 박억수 특검보 명의로 보냈습니다. 다만 발송 대상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용 2달치가 삭제된 걸 확인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비상계엄 직전, 직후에 해당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조금 전인 오늘 오전 9시 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2차 조사 때 확인한 최상병 사건 기록 이첩, 회수 과정에 더해 추가로 확보된 비화폰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국방부의 압력으로 최상병 사건 재조사 뒤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향후 압박의 통로로 지목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다시 소환해 이 같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전망입니다.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조만간 소환해 기록 회수 등의 과정을 추가로 규명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오늘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연보현 군검사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등 사실상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들입니다. 특검은 표적 수사 의혹은 물론 김 전 단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 측근인 고석 변호사와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건지 등을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거라고 일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건희 씨 구속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먼저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 구속에 사필 규정,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라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판사에게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면서 김 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열의 축이자 가장 약한 고리로 평가되는 김 씨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판단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영장심사는 한마디로 코미디라면서 특검이 무차별적인 별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목걸이를 증거인멸 우려로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 여진도 이어지고 있죠. 네, 광복절인 모레 저녁 광화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열리는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의 특별 사면에 항의하며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대통령 취임식 자리인데 야당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전략적, 정무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카드라며 굳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설득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이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 임명식에 불참할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에 두 전직 대통령을 예의를 갖춰 모시기 위해 초청장을 드렸지만 당일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만 참석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을 기치로 내건 광복절 특사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대표의 행보와 당의 진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 여야 주요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열리는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합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하는 자리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면서 당정대 원팀 단결 의지를 내보일 전망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당권 경쟁을 벌였던 정청래 대표 또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우리는 한 식구라고 말했는데요. 전당대회가 양자구도로 다소 치열하게 진행됐던 만큼 혹시 남았을지 모르는 앙금을 지우고 유기적인 당정 협력을 당부하는 차원의 자리였던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대전에서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또 탄핵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는 당의 출입금지 조치로 전환 개시는 없었지만 후보들과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과 전시를 주제로 충돌했습니다. 후보들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 배신자와 내부 총질 등의 단어로 비방전이 계속되면서 질서 요원이 충돌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2달간 정리한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개헌과 검찰개혁 등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행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2달여간 활동 내용을 발표합니다. 지난 6월 출범한 국정위는 그동안 모두 123개 국정과제와 500여 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와 국가 비전을 함께 제시해 국정운영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될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헌법 개정이 우선 거론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이 같은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과정에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안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도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경제 분야에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공약인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안도 주목됩니다. 외교 국방 분야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군의 사기 진작과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한 방안, 또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전략 등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 개편안도 공약했는데요. 오늘 국정위 대국민 보고에선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은 명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내일 모든 활동을 종료하는 국정위는 이후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기획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천과 서울, 경기도 파주와 김포 등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 곳곳에서 시간당 50mm 넘는 폭우가 쏟아질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현재 호우 상황과 전망 짚어주시죠. 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15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인천 옹진군 덕정면에는 오전 8시 32분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서쪽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을 보면 서울 공항동 110mm, 경기도 김포 고천읍 99,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 92.5mm에 이릅니다. 또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시간당 80mm 이상 극한 호우가 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이 북상한 가운데 저기압까지 동반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현재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상으로는 수증기가 유입돼 특히 서쪽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경보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화와 옹진을 포함한 인천 전역과 경기도 김포와 파주, 고양, 양주, 그리고 서울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외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누적 강우량을 보면 인천 옹진군 등에서 200mm를 훌쩍 넘었고 경기도 김포, 고양, 서울 강서 지역에 150mm 넘는 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는 200mm 이상, 강원도는 150mm 이상, 충남 북부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 곳곳에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점차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인천과 서울 중북부에 폭우가 잇따라서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구에서는 집중호우로 다수의 지역이 침수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차량 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대피가 필요할 때 즉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또 계양구 장제고가교 나들목 사거리 주변에 차량이 통제되고 있고요. 계양구 효성 제1, 2교 양방향도 통제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인천 서구 청라호수 1, 2 지하차도는 진입이 통제됐고 폭우로 인해서 인천 옹진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상태니까요. 이 부분 있으신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하차도와 하천변 등 침수 취약 구간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같은 상습 침수 지역을 미리 살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천이나 계곡 근처 펜션과 캠핑장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당부했습니다. 중대본은 내일까지 비가 집중되는 만큼 기상 상황과 산사태,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위험이 우려되면 긴급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릴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경기 용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마성터널 안에서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소형 버스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어린이 등 5명이 다친 거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연 기자, 자세한 소식 짚어주시죠. 네, 먼저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 보시겠습니다. 터널 안쪽에 노란색 버스가 한쪽으로 쓰러져 있는데요. 어린이 등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10분쯤입니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마성터널 안에서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소형 버스가 전도됐습니다. 목격자는 버스가 터널 벽면을 부딪힌 뒤 전도됐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5인승 미니 통합버스가 갑자기 지금 소리를 내면서 그 우측 터널 벽면을 부딪히고 앞으로 한 2바퀴 정도 굴러서 이제 멈춘 거예요. 이 사고로 현재까지 어린이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스에는 운전자 포함 어린이, 선생님 등 모두 19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한때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강릉 방면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사고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죠? 네,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포천시 영북면 도로에서는 신호등을 들이받은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빗길 미끄러짐 사고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도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인천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하천변과 농수로 등 출입을 금지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물이 차오를 경우 즉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현재 인천과 서울 중북부 지역의 폭우로 인해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천공항에 기상으로 인해서 항공기 9편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더불어서 김포공항은 현재까지 10편이 지연됐고 회항이 2편 있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인천공항은 기상 악화로 인해 항공기 9편이 지연됐고 김포공항에서는 현재까지 10편이 지연됐고 회항 한 개 2편이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도로안전점검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수사관 24명을 동원해 사고도로의 안전점검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진행한 안전점검 관련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그동안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지난달 16일 저녁 7시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나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경북 성주군 월양면에 있는 철제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가로 2.5m, 세로 5m 크기 철판에 깔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철판을 옮기던 크레인에 조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사고 직후 해당 업체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공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서 체육관 건물 지붕 철거 작업을 가던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골반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무너지면서 A씨가 6에서 7m가량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에서 하단선 공사장 근처에서 어제 또다시 땅꺼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인근 시장 입구에 5m 길이, 2m 깊이로 생겨 상인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뒷바퀴가 빠진 1톤 화물차가 구덩이로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굴착기가 뒷부분을 들어올려 간신히 추락을 면합니다. 부산 사상구 부산 새벽시장 입구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11시쯤. 화물차가 시장 방향으로 후진하는 과정에 길이 5m, 깊이 2m가량 땅꺼짐이 났습니다. 싱크홀 상황이 조금 현재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을 빼고 전체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했는지 한 번 더 보고. 사고가 난 곳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구간 근처입니다. 공사 구간을 따라 땅꺼짐 현상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지금까지 모두 16건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공사 기간에 사고가 잇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앞서 소규모 땅꺼짐이 몇 차례 더 있었고 시장 건물이나 주변 주택이 기울거나 금이 가는 현상도 나타나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 한 자리에서 4번이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불안합니다. 비 오는 날은 특히 더 불안합니다. 사고 화물차는 앞서 해당 시장에 갑자기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차량입니다. 부산시는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인 뒤 수돗물 공급 중단이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등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젯밤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았는데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등.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 철을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받았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진품 목걸이를 받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것으로 사위가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영부인 할인도 받아 5천만 원대 제품을 3,500만 원에 사줬다는 취지입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네, 자, 어젯밤 구속이 결정이 됐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이 됐어요. 어제 결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조금 달랐어요. 오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서희건설이 그와 같은 진품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과연 이러한 논의까지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부부 모두를 구속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문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실제로 서희건설 측에서 진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가성의 여부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뭐 말하자면 그 실질적인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구속 그 영장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빙성에 대한 커다란 어떤 타격을 미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후부터는 급격하게 구속 가능성이 높이 점쳐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 뒤이어서 뭐 로봇계라든지 경호와 관련된 어떤 시계 논란 그리고 또 소위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하는 김여성 씨가 어제 오후 5시 반 전후로 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옴으로써 훨씬 더 김 여사의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서희건설과 관련한 그 목걸이 논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부분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큰 영향을 끼쳤다. 사실 그 김건희 씨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을 좀 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영장 발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구속 요건이 3가지거든요. 범죄의 사실이 소명이 되는지, 그 다음에 도망할 염려랄지, 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인데요. 이제 어제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모든 혐의를 다 부인을 했죠. 주가 조작이랄지, 또 공천 개입이랄지, 또 명품 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부인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이 이제 목걸이가 진품으로 이제 그 진품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서희건설 측의 진위 그 자수서가 제출이 되다 보니 재판부로서는 이런 걸 보면은 그 다른 그러니까 그 영장에 포함된 그 3가지 혐의점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측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 아마 그런 것이 큰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측의 이 변명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희건설 측의 이 자수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 영장 발부 사유에도 적시된 것이 증거인멸 염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은 범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이제 영향을 결국은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그런 판단에는 확실히 서울건설 측의 자수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대통령실의 간담회 소식이 있어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낭비성 예산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또 관계부처 고위 당국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조금 전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재정 담당자 여러분이 모이셨는데 어쨌든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좀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몇 가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별로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잘하면 될 것 같고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좀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거, 전환할 수 있는 거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요.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밭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이런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한 대박 빌려다가 쥐뿔에서 가을에 한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하게 되겠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된 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함께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가 재정이 취약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을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나오는 결과와 관련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김건희 씨 구속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좀 영상을 함께 좀 보셨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 영장심사에서 화무시비롱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영상에도 좀 들어갔었고요. 이 부분 언급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그 출두할 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여자 이 말 자체가 이미 나는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한 것 자체도 나는 아무 근한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변호 전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와 범위 안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단죄를 여러 가지 줄이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에 근무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이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에 의해서 혹은 김건희 여사와의 반대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뒤늦게 본인이 정말로 최근에 드러나는 얘기처럼 그래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옹호하고 방어하는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본인에 대해서는 서희건설부터 로봇계부터 뭐 집사라는 사람부터 아무도 자기를 방어해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마음을 내려놨다. 혹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의 변호 전략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에 문제들까지 거론이 돼서 좀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김건희 씨가 했다고 하는데, 이 결혼 전의 문제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겠죠?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이번 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검찰의 주장과 또 김건희 여사 측의 방어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게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계속 나왔던 것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의혹 때문이었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밝히려 그런 특검법이 민주당 등의 야당에 의해서 또 몇 차례 발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런 그 대통령 취임 이전의 그 일을 가지고 그렇게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특검법을 발의한달지 또 이번에 또 영장 혐의 사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좀 억울한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피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민적인 공감대는 좀 떨어져 보이는 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장에 발부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조속한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이 억울한 일이었는지는 이제 수사 결과를 통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서희건설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어제 결정적으로 자수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서희건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영역 또 모르는 영역에서 건설 과정에서의 뭐랄까 문제라든지 혹은 사이가 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가는 데 있어서의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라든지 혹은 윤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규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우리가 아직까지 다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꾸 한 그 장제원 의원과의 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일정 정도 이것을 끝까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가는 데의 자기 회사 이익과 이것을 자수서를 내고 털고 갈 때 자기 회사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일정 정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 본인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냐. 어차피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변호사의 권고라든지 시뮬레이션이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다시 한번 폭우와 관련한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인천시에 지금 재난 문자가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고, 폭우 때문에 이 119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비응급 민원과 관련해서는 120번이고 긴급 재난 신고는 119 신고다라고 지금 인천시에서 좀 당부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폭우 때문에 서부간선로, 그러니까 서울의 서쪽이죠. 서부간선로와 같은 계양구, 그러니까 인천 계양구 도로가 다수 침수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한강 홍수통제소에서는 고양 원당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전 11시 50분에
특보가 발령이 됐는데 고양과 양주, 파주가 그 대상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북부 그리고 서울 서남권 지역에 지금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 계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서희건설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어제 상당히 좀 결정적인 시점에 자수서를 냈다는 것.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목걸이와 관련해서 좀 부인하는 듯한 변명을 했었는데 더 이상 거짓으로 가서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 존립에 문제가 있겠다 이런 판단도 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은 지난 7월 25일에 김건희 여사 이제 인처, 그러니까 그 오빠분의 이제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품으로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그런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 고가의 6천만 원 정도 상당의 목걸이기 때문에 이제 구입 시점을 밝히다 보면 어차피 구매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서희건설 측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스스로 밝히는 것이 어떤 그런 그 수사의 예봉을 좀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희건설에서 어제 제출한 것이 자수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의 범죄를 인정한 취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위에 어떤 그런 뭐 인사청탁을 하면서 이제 목걸이를 건넸다. 지금 이렇게 자수서에 기재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서희건설의 그 이 회장께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그러니까 이 제공자의 그런 그 혐의를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나서 또 진품이 또 제출이 됐다. 그러면 사실 이 혐의 사실은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사실이 영장에 기재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판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본 것이 딱 하나, 이 목걸이 받았습니까? 이걸 이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한, 사실 그런 것도 전체적인 영장 발부 여부에 굉장히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서희건설로서는 이 수사에서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수사가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요새 검찰이 사실 문제가 핀셋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업 운영가적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어제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이제 김건희 씨의 구속 소식을 아마 윤 전 대통령도 전달을 받았을 텐데 지금 뭐 재판에도 임하지 않고 있고 뭐 소환에도 임하지 않고 있고 체포영장에도 계속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윤 전 대통령의 심경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윤 대통령이 평소에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아끼고 애틋하게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 아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계속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그 부인을 굉장히 옹호하는 측은지심을 밝혀왔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런 마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뭐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문제와 자기의 문제는 경중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지어서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먼 길이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부분은 뭐 김건희 여사가 주장했듯이 결혼 전 일부터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여전히 뭐 현실적인 자각보다는 좀 마음 아파하는 그런 지경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떠올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 공동체로 그때 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뭐 16가지 혐의가 있는데 김건희 씨의 그런 혐의가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경제 공범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가? 법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희건설에서 제공했다고 하는 그 반클리프 이제 목걸이와 이제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임명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것은 우선은 한덕수 총리가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인사이고 또 임명장은 또 한명숙 총리가 주긴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인사권과 이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었느냐 이 문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데 이제 근데 수사팀이 좀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김건희 그 여사 이제 관련한 것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체 지금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본인이 기소된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법정에도 좀 출석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뭔가 특검에서는 뭐 더 나가는 한 발짝 더 나가는 뭔가 대가성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 참고인 정도의 그 위치라고 하더라도 어떤 추가적인 수사를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일체의 수사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심만 가지고 현재는 결론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그것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지 말지는 좀 특검이 고민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교롭게 어제 같은 날이었는데 김건희 씨가 구속된 날에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귀국해서 바로 특검에 체포가 됐습니다. 김혜성 씨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또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본인이 그 투자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자기 관련해서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뭔가 본인의 피해가 없는 한 상당히 많이 입을 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나타나는 그 서로 간의 논의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자기한테 당신이 나를 빗대어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서로 간에 협력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예성 씨도 또 한 번의 어떤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제목에 있어서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김건희 씨 구속 소식에 여야의 표정도 좀 엇갈렸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수차례 증거인멸 시도와 수사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원합니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의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저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그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기간 동안에 가장 불문율이 대통령 앞에 김건희 여사 얘기 꺼내는 거였어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꺼냈다 하면은 그날로 그 사람은 끝장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영부인 때문에 정권 무너지겠구나 느꼈던 순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나? 사실상 용산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상식적으로 주간에 이렇게 뭐 인사위원회라든지 각급 뭐 이렇게 수석들이 정책적 판단을 부처와 상의를 해가지고 때로는 당정과 상의를 해 끝마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뒷날 아침 되면 내용이 바뀝니다. 그런 상황이 한두 번 꽤 있었습니다. 자, 여야의 반응은 좀 예상됐던 반응들이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는데 더 이상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본인이 지금 사실은
뭐 사면에 있어서도 본인이 일자락 마치 조력자인 것처럼 한 부분이 있어서 없잖아. 좀 본인도 불편한 입장일 것이고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당에 필요 없다. 막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타부타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일정 정도 전체적으로 뭐 국민 전체들이 이 특검이 과도하고 부당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목소리를 높이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정치적 공세를 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김성태 전 의원 마지막 녹취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과거 상황을 조금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김건희 씨의 입김이 좀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런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불 10년이라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또 권력자의 부인으로 또 있으시다가 지금 또 계엄 이후에 뭐 탄핵이 되고 진짜 피의자 신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뭐 그거를 그 한두 분의 뭐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맞다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 대통령의 부인이 그 구속이 되는 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가나 국민으로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뭐 현재 권력에 계신 분이랄지 아니면 앞으로 또 그런 것을 꿈꾸는 분들이 더욱더 마음가짐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속보 가운데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공천 개입 관련된 부분인가요? 압수수색의 이제 혐의 사실을 알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공천 관련한 것일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계엄 관련해서 그날 이제 그 계엄 그 해제 의결 그 당시에 또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또 그 내란 특검이 지금 또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사면초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 때 소위 윤핵관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윤핵관 중에 하나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이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그런 모습이 찍힌 영상 또 사진이 지금 공개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이 골프장이 공교롭게도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이다 그런 소식이 전해져서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자아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이제 정말 뭐 윤핵관이다 또 실제로 대통령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뭐 우리가 뭐 정치인이라고 꼭 골프를 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골프 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통일교 골프장이라도 자비로 골프를 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않고 일정 정도 누구랑 쳤는가 그게 근데 뭐 통일교 관련자와 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후로 뭔가 통일교의 민원이 전달됐거나 대통령에게 전달됐거나 무슨 뭐 방송사 관련된 문제든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권성동 의원에게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그런 증거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아직 저 뭐 통일교 관련된 골프장에서 골프 쳤다는 저 사진 하나로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 좀 해명글을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본인의 지역구에 굉장히 가까운 골프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프라이빗 뭐 이러한 골프장이 아니라 퍼블릭 골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이 돈도 본인이 비용 지출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폄훼하는 좀 그런 좀 모욕적 좀 그런
좀 사진으로 그렇게 편집이 돼서 그래서 또 뭐 언론에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억울하다 지금 이제 그런 심정을 토로를 하셨는데 저는 이 비용이나 그러니까 치게 된 어떤 뭐 그 예약 과정이랄지 뭐 아니면은 또 어떤 그런 그 운동 비용 지출에 있어서는 아마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공교롭게도 이 골프장을 이 통일교가 운영하는 이제 골프장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예, 이제 오해가 맞습니다. 좀 있는 면이 좀 있긴 한데요. 아마 그런 뭐 어떤 그런 공직자로서의 정당한 행위로서 이제 저는 골프를 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좀 또 엄중한 시기이니만큼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좀 신중하게 네. 언행을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또 폭우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수도권에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 때문에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됐다라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부분인데 낮 12시부터 한 30분 전부터입니다. 낮 12시부터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가 됐고 따라서 지금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동두천시 신천 송천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도 발령이 됐다. 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지금 홍수주의보를 동두천, 양주, 또 연천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발령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산사태 경보도 발령이 됐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인천, 옹진구, 중구, 서구 지역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다. 지금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는 곳에 지금 주의보가 발령된다는 소식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당대회 역시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요. 관련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도부를 모욕하고 전당대회 후보자들을 멸시하고 당원들에게 치욕을 주었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힘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내란 특검에 동조하면서 우리 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내부 총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내부 총질 아닙니까, 여러분? 내부 총질 그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 배신자 김근식입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자신을 아예 그냥 배신자라고 소개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전한길 씨의 존재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한길 씨 출입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찬탄파 후보들이 연설을 할 때 분위기가 정말 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제 연설의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산에서 했는데도 조경태 의원이 부산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야유가 있었고 또 김근식 후보 역시 야유 때문에 한동안 말을 못했고 차라리 자기를 배신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배신자라는 단어를 누가 쓰느냐? 조폭이나 쓰는 단어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자체가 그런 조폭 같은 그런 당이 돼서는 되겠느냐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를 가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 유엔묘지에 가서 혼자 이렇게 비표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그런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당은 지금 찬탄 반탄으로 이렇게 깨어지고 실제적으로 뭐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조경태, 김근식 같은 후보들은 아예 발언도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의힘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민의힘이 사실은 탄핵의 강을 건너서 혁신의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힘 있는 정당 같아요. 따라서 김문수, 장동혁 이분들한테 무게가 더 실리고 있고 실제로 가야 될 길을 혁신하자고 얘기하는 찬탄바에 대해서는 야유를 보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민주주의의 딜레마입니다. 정당 속에 있는 다수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당이 나아갈 방향하고 반대일 때 상당히 이 길을 극복하는 게 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탄파 후보들 쪽에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는 그런 전당대회 상황인 거고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가 조금 미뤄진 상황인데 만약에 반탄파 후보들이 당을 지금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 그러면 징계 역시 조금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지금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 이제 대행이 이 징계 칼은 이제 빼들었는데 지금 징계위원회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아직 열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가 22일이거든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신임 당대표로서는 사실 이 전한길 씨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무거운 또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반탄을 좀 외치시는 그런 후보들이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 두 후보는 전한길 씨가 무슨 문제냐. 그리고 다 끌어안아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아까 김용주 의원 그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는 우선적으로는 탄핵으로 인한 좀 그런 당원들을 오히려 통합을 시키고 당을 오히려 재정비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그런 혁신의 길로 나가야 되는 그런 통합과 혁신의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좀 상황은 분열의 모습이죠. 이 전당대회 장의 모습 자체도 그 연설의 장의 모습도 이제 분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전한길 씨의 존재에 당권 후보들이 오히려 가려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제일 노출되는 것은 많이 노출되는 건 오히려 후보도 아닌 전한길 씨만 지금 비춰지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문제 중심에 있는 전한길 씨, 오히려 전당대회가 자신의 역할로 인해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윤희숙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 어떻게 평가했는지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한길이가 이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뉴스에 오늘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흥행에 굉장히 도움되고 있다. 어그로를 끌든 뭐 이런 거 뭐라 하죠? 뭘 하든 간에 조용할 뻔했던 국힘의 이런 전당대회가 많은 국민들께 이슈가 되고 있다. 확실하게 전한길의 영향력을 모든 국민들이 당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굉장히 흉악범죄를 많이 저지른 집안이 유명해지는 게 집안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일단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전한길 씨의 저 발언을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문제는 당의 당권 주자들이 전한길 씨의 위험성을 좀 미리 알고 그의 초청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출연을 자제해야 되고 조금 전한길 씨가 일부만 맞는 얘기라든지 당원들이 동조한다 하더라도 조금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같이 부하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전한길 씨가 초청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힘을 실어주니까 더욱더 분기탱천하는 그런 부분이고 본인 아무리 당에서 페널티를 준다 한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자기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의 사실은 당내에서 이해나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조금 그런 면에서 모든 후보가
이 지나친 보수 유튜브들이라든지 극단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약간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조절이 이미 실패한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본인은 이게 흥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동의할 사람이 많을까라는 부분엔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요. 네.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전한길 씨의 행보는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도 김어준 씨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유튜브랄지 아니면은 또 언론을 통해서 하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고 당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고 아마 전한길 씨도 뭐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에게 미치는 좀 영향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까지 좀 나왔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바람직하진 않죠. 윤희숙 그 여연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왜 유명해졌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유명해져서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죄송한 일이 아니라 유명해진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악명이 높아지는 것이진 것이 그래서 어떤 그런 유명과 오명의 그 구별은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한길 씨의 이 존재감이 어떤 그런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긴 합니다만 흥행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 좀 갈 길이 멀다. 험하고 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분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면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오늘은 조사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구속 뒤에 첫 조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조사를 하지 않고 내일 오전 10시에 구속 뒤 첫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또 김건희 씨 측에서는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지금 밝힌 것까지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수도권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됐습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피해가 없도록 호우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진두 기자, 호우로 정부가 비상근무에 돌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에 호우 경보가 내려지며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하 차도와 하천변 등 침수 취약 구간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또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 같은 상습 침수 지역을 미리 살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천이나 계곡 근처 펜션과 캠핑장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당부했습니다. 중대본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만큼 기상 상황과 산사태, 홍수 위험 경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가 우려되면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본은 폭우 상황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등 국민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폭우 관련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고양시 공릉천이 흐르고 있는 원당교 지점에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는 고속도로의 원당교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서울 문산선이 지나고 있는 원당교 모습인데, 자, 이 지역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예, 이어서 경기 고양시 풍동천 역시 범람 위기 속에 대피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고양시
서울시는 인근 저지대 주민들에게 안전장소로 즉시 대피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경기 고양시 풍동천이 범람 위기라면서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과 경기 곳곳에 호우가 이어지면서 상황 2단계로 근무가 상향이 지금 조정된 상황이고요.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9개 구에 침수 예보가 지금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하천의 29개소 전체, 도로 29개소 전체, 그리고 도로 3개소가 지금 통제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고요. 증산교 하부도로,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동부간선도로 양방향이 지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빗물 펌프장 120개소 중 19개소가 현재 부분 가동 중에 있다라는 소식도 추가로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 계속해서 수도권 호우 피해 상황 제보 영상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흙탕물에 반쯤 잠겨 있습니다. 도로는 아예 보이지조차 않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6차선 도로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오전에 비가 쏟아지면서 15분 만에 물이 빠르게 차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비슷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도로 상황인데 도로에 물이 상당히 차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운전자가 차량을 천천히 끌고 지금 트럭이 보이시죠?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커다란 트럭들이 속도를 상당히 줄인 채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을 제보해 주신 제보자는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불과 10분 사이에 이처럼 도로에 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예, 역시 흙탕물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 발목 높이까지 잠길 정도인데요. 빠져나가려는 차량에 물살이 거세게 부딪히고 물건도 둥둥 떠내려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도로 모습인데요. 제보자는 개천처럼 물이 흘러가고 있다며 지대가 낮은 곳에 피해가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서 항공기 운항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기상으로 인해서 항공기 9편이 지연됐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또 제주공항에 국내선 1편도 결항이 됐고, 또 국내선 26편, 국제선 13편이 지연이 됐다라는 한국공항공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 부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항공편에 이어서 전철 역시 지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우로 경의선 일산역에서 수색역 구간 열차가 운행이 중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일시 운행 정지했다며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일부 KTX 열차 역시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강수량이 변동이 생기면 즉시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열차 운행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지금 제보 영상이 또 추가로 함께 들어왔는데요. 함께 좀 보여주시죠. 자, 지금 조금 전입니다. 낮 12시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사거리를 지금 상당히 높은 곳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버스와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차들은 상당히 물이 차 있는 도로를 상당히 좀 느리게 운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쓴 사람들이 차들을 피해서 도로를 건너는 모습도 보이고, 제보자에 따르면 건널목도 물에 잠겨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상황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자, 이렇게 저희 YTN에 제보 영상을 보내주실 때는 반드시 안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폭우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분갈이 탄 3가지 여전히 기억나시는 입장이십니까?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건희 씨가 구속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데요. 특검 조사도 탄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거죠?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가능성과 또 관계인들에게 접촉해서 진술에 대한 해유와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한 결과이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지금 영장 청구에 적시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는 것이 이제 특검 측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하고요. 예. 이렇게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신병 확보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탄력과 그리고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김건희 씨 이제 서울 남부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뭐 예우나 경호도 중단이 되는 거죠?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호와 예우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실상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전담 관련해서 교도관들의 인력이 배치돼서 일반 수용자들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동선을 관리하는 정도의 예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이게 영장에 적시된 게 아닌 만큼 이걸 다루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영장 범죄 청구 범죄 사실과 관련한 범죄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다뤄져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고요. 재판부도 이와 관련해서 별건이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상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한 사건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수사기관에 협조적이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명확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정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진품은 은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품을 또 가져다 놓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조직적인 그 절차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는 간접 사실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는 이 논란이 된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에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영향 미칠까요? 돌려준 것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현금으로 한 100만 원을 받았고 이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은 장기간 그 사실은 불법 영등 이사, 그러니까 내가 가지려는 의사가 있다라고 추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예를 들면 100만 원 받아서 하루 이틀 3일 안에 돌려주고 신고하는 절차를 했다고 한다면 불법 영등의 의사가 없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적어도 1, 2년 정도를 사용했고 실제로 본인이 공적인 자리에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받아서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니까 불편해서 돌려줬다. 이미 범죄는 성립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악영 자료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을 거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렵지만요. 우리 법에는 신분범, 그러니까 특정한 신분이 있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정범이 있는 경우에는 정범만 처벌할 수 있지만 이 신분범과 공모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경우에는 또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 대통령같이 권한이 많은 사람은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인 신분이지만 최소한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경제적 공동체라는 법리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서 이 뇌물죄로 기소해서 최서원 씨가 18년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남과 남이 경제적 공동체의 논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부부는 그냥 부부 공동 경제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그 청탁이 있었는가, 현안이 있었는가, 대가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뇌물죄로 기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제 명품 의혹이 목걸이뿐만이 아니잖아요. 명품 가방도 있고 또 사돈집에서 발견한 고급 시계 상자도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대리구매 진술은 확보됐지만 실제 물품은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혐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 뭐 부정수수한 금품이나 물건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의 성립이나 입증에 굉장한 지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물건을 줬다, 물건을 산 구매 영수증과 그것을 본 사람들, 건넸다는 사람들의 복합적인 진술이 다방면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고 한다면 내가 그 물건을 줬다라는 진술 그 자체로 이제 기소할 수 있다라고 보실 여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이 실물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실물을 건넸다라는 사람들과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고가의 물건을 건넸을 때는 청탁, 그러니까 대가성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실제로 청탁과 대가성이라든가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황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고가의 명품들, 최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다수의 명품들은 찾지 못하고 있어서 모처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제보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아서 혹여라도 모처에 은닉되어 있거나 범죄 수익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추적하는 것이 또 특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와 관련해서 감사원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부실감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21g 그리고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자택 이런 곳에 지금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어떤 부분 수사하려고 그런 걸까요?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관저 이전을 하는데 공사업체로서 21g을 이제 선정해서 수의 계약을 준 부분이 관련한 건설산업법 이런 것들을 위반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건설산업과 관련해서는 공사 도급 계약에 이 명확한 자격이 있는 면허가 있는 업체들에게 이렇게 도급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미 감사원 지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공정한 경쟁 입찰이 아니라 특별하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특정 업체에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맡기고 그와 관련해서 대가를 받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고요. 이 김호진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 업무를 주관했던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21g이 선정됐던 부분, 특혜성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무자격자들에게 이렇게 업무를 맡긴 부분에 있어서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특히 21g은 사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예전에 그 코바나 콘텐츠 관련한 공사들도 했던 측면이 있고 그 배우자가 또 이 명품을 바꿔오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또 윗돈을 줘서 바꿔왔다라는 그 배우자가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는 이제 김건희 씨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베트남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바로 특검에 체포됐는데 어떤 의미 있는 진술을 할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마녀 사냥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수사라는 취지로 이 수사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 불법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에서는 이 김예성 씨는 과거에 김건희 여사 집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오랫동안 자금 관리를 해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가의 재산 축적의 내용, 재산 은닉의 내용, 그리고 경제적인 수익을 배분하려고 했었는지 여부, 또 명의를 빌려준 것은 아닌지 여부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184억 원을 투자받은 경위부터 그 투자받았을 때 기업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인물로 거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특히 46억 원의 자금의 어떤 기속처,
최종 이것을 수익을 받기로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김예성 씨가 굉장히 키맨인 만큼 혹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까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실익은 매우 높습니다. 특검에선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했다라고 보는 사람이긴 만큼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도망갈 염려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인데 영장 청구를 할 만큼 범죄의 소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뇌물이냐 알선 수재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진척 과정을 보고 유력하게 범죄를 소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이 내일 오전 10시에 김 씨에 대해서 이제 고속도에 첫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도 특검 소환에 이제 응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어떤 점 들여다볼까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현재로서 구속영장 범죄 청구 사실 이외에도 많은 범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만큼 내란 특검에서는 그동안의 수사의 진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지금 김혜성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 IMS 관련한 투자 경위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예. 자, 내란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는데 의원들이 협조를 할지 모르겠네요. 일부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들은 지금 참고인 조사에 응했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서 그 당시에 왜 국회 표결과 관련해서 당사냐 국회냐 장소가 변경됐는지 여부 왜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사 협조에 응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이지만 또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논란으로 또 임의로 거부하는 일부의 의원들도 있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 현재 특검에서는 추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윤 대통령과 그 당시 또 한동훈 총리와 그 당시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내란 표결과 관련한 특정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황을 보고 이 관련자들에게 실제로 원내대표와 관련한 주요 당직자들이 표결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돼야 될 것이고 다방면으로 진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에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재에서 판단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건데 이 부분 승산이 있을까요? 일단은 특검 자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이제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약할 수 있고요. 지금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군 형법상 이제 증거 능력이 형법보다 너무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그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법정에서 증거 능력, 그 임의성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군형법은 그렇지 않다 보니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우리 형법상 우리가 분단 국가이고 군 형법이 좀 더 강한 수준의 어떤 처벌이라든가 절차적으로 이제 조금 불리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군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다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태도가 오히려 향후 수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은 그 피의자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신청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법원의 판단이 있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요건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이것을 또 인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절차가 중단되다 보니까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위헌 부분을 제거해서라도 방어권을 보장을 받고 특히 내란특검법 일부가 위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절차상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나의 권리를 지키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5일로 확정된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도 조만간 개최될 거라는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이 우리나라를 방한해 이례적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되면서 한일 정상회담 역시 가까운 시일 안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인 오는 23일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를 전임자들과는 달리 미국이 아닌 일본을 택했습니다. 이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일 셔틀 외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지금처럼 말씀하셨고, 앞서 지난 11일 고이즈미 신주로 농림수산상이 7년 만에 열리는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日中韓農業大臣会合の開催は7年ぶりの開催ということで、まず本会合の開催にご尽力いただいた孫長官とすべての関係者の皆様に敬意を表します。 이후 고이즈미 농림상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도 회담했는데 카운터파트가 아님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고이즈미 농림상은 가장 유력한 차기 일본 총리 후보로 꼽히는데 이러한 만남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셔틀 외교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일본 여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요구가 거세지는 등 이시바 내각의 입지가 매우 불안정한 점은 조기 한일 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주말 미러 정상회담이 듣기 연습이 될 거라며 우크라이나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도 회담에서 다뤄질지 질문엔 두 정상만 안다고 답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거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당사국이 빠진 회담인 만큼 합의가 나오는 자리는 아닐 거라며 듣기 연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I think this is a listening exercise for the president. This is for the president to go and to get, again, a more firm and better understanding of how we can hopefully bring this war to an end. 다만 향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3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답방도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해 미리 정보를 공유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에선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도 다뤄질지 질문이 나왔지만 답변은 트럼프와 푸틴만 안다였습니다. Well, I won't know exactly where the conversation goes. Of course, none of us can know that except for the two men involved. But we know that, of course, the topic is Ukraine.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안보사령탑을 맡았던 존 볼턴은 우크라이나가 빠진 미러 정상회담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협상 능력을 과시하려는 트럼프가 엉뚱한 휴전 합의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So, and it certainly fits right into Putin's game plan. Keep the Ukrainians out, keep the pesky Europeans out, just one-on-one between him and Trump.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신이 빠진 회담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 김포에서는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네,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가 있는 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식당과 주택이 있는 골목길인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빌라 주차장은 아직도 발목 높이까지 물이 잠겨 있습니다. 또 빌라 주차장 위에는 이렇게 쓰레기통과 또 생활 집기류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빌라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는 소방 당국이 이렇게 소방 호스를 이용해서 배수 작업을 현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배수 작업 옆으로는 흰색 승용차가 있는데요. 이 흰색 승용차의 바퀴 절반까지 잠겼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 왼쪽으로는 식당이 있는데 식당 입구도 물에 잠겼다가 현재는 배수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내부를 현재 정리하고 있는데 임시 방편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했다가 현재는 내부 집기류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비가 많이 잦아들었고 물이 꽤 많이 빠졌지만 물에 잠겼던 흔적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앞서 2시간 전쯤에 YTN에 제보된 영상도 함께 보겠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개천에서 바뀌었고 또 흙탕물이 쓸려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위쪽에 있는 큰 길에서 또 거센 물살이 휩쓸려 내려오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도로가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겨서 침수될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요. 차량 번호판을 가릴 듯 말 듯 물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러다가 차량이 물살에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모습을 전했습니다. 예,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행정안전부는 현재 비상근무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제가 서 있는 동안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재난안전문자가 계속해서 발송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침수 취약구간 통제와 상습 침수 지역 예찰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또 하천과 계곡 인근 펜션, 야영장 등 급격한 수위 상승 우려 지역에는 사전 통제와 신속한 대피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산사태와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고촌읍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에 곳곳에서 재난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산사태 경보 발령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김포와 남양주, 양주, 가평, 포천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산악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좀 주의하셔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경기 고양시에서는 창릉천이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대피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고양시는 인근 저지대 주민들에게 안전장소로 즉시 대피하라고 지금 전했는데요. 더불어서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수도권 하천 곳곳을 홍수특보로 발령했습니다. 중랑천 의정부시 신곡교 지점, 그리고 포천천 포천시 포천대교 지점을 홍수주의보로 발령했는데요. 하천 인근 저지대 주민들은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경의선, 일산선 그리고 경원선 일부 운행이 중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구체적으로는 경의선은 일산역에서 수색역 구간 열차가 일시 운행이 중지가 됐고 또 일산선 백석에서 구파발역 그리고 경원선은 녹천에서 덕정역 사이가 좀 중지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외선은 의정부에서 대곡역 운행 열차가 오늘 운행을 중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코레일은 열차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일시 운행을 정지한다.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을 출발하는 일부 KTX 열차 지연 가능성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열차를 운행하실 분들은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수도권 호우 상황 제보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 바로 앞 상황입니다. 도로에 흙탕물이 가득 찼고 차량이 곳곳에 멈춰 서 있는데요. 버스가 물길을 헤치고 힘들게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제보자는 6년 정도 이 지역에 거주했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로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내린 비에 가족들도 오늘 집에 머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면요. 소방대원이 물에 바퀴가 잠긴 검은색 승용차를 힘껏 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많은 비가 쏟아진 인천 북성동 월미바다 열차역의 모습입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소방은 침수된 도로에 놓인 차량을 안전 조치하고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현재 서울, 경기 곳곳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곳곳이 물에 잠기고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현재 날씨 알아봅니다. 김시아 캐스터, 현재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중부지방은 극한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곳 종로구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서울 도봉구는 시간당 80mm에 달하는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 도봉구와 이곳 종로구 또 은평구 곳곳으로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호우로 인해서 이곳 청계천의 물살도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현재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7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더욱더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 레이더 화면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현재 인천과 경기 북부에도 호우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수도권과 영서 중북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 옹진구는 시간당 강수가 150mm에 육박했고요. 서울 강서구도 시간당 12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오전보다는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경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보라색의 비구름이 위치하면서 시간당 60에서 8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충청으로 더 확대되겠고요. 앞으로 빗줄기가 더욱더 거세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지역도 늘어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은 최고 150에서 200mm 이상, 영서 중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하천이나 저수지로의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에 산사태 위험도 커졌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북부와 충남, 전남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과 경기 북부는 산사태 특보까지 발령 중인 만큼 산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와 함께 서해안과 중부 내륙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잘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